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과 오늘장 리뷰하면서 또 내일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좀 막막하다 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김정수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오를 때는 뭔가 조금씩 오르는 것 같다가 이렇게 한번 빠질 때 깊게 훅 밀려 내려간 모습입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2440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글쎄요, 뭐 어떤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는 장기 박스권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요거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기 박스권이라고 좀 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장기 박스권. 요거는 저희 생방 회원님들한테 제가 작년도부터 이야기해드렸던 이야기인데 3년에서 한 5년? 저는 수년간 장기 박스권에 갇히지 않겠느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보면. 그런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장기 박스권이냐라고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정한 자유무역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업의 중심이 수출주잖아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좋은 물건들을 잘 만들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성실함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중국의 고도 성장과 같이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지런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프트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창의성, 어떤 새로운 걸 개발하거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유대인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실하지만 소프트 파워가 약해요. 대신 엄청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강한 거고 또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하 관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지키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적 정의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이런 민족성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잘 되려면 자유로운 공정한 무역이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전 세계가 사이좋게 미국하고 중국도 사이좋게 지내고 러시아도 사이좋게 지내고 유럽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서 전 세계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고속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정한 자유무역이 아니다 이거죠. 트럼프 2.0 이전에 트럼프 시기부터 미중 무역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가 서서히 이제 수면 위로 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는 사는데 더 이상 고속 성장은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갇힐 수 있는 이런 재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이게 한 3개월 박스, 6개월 박스 이게 아니라 한 4, 5년 박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다. 10년 박스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그건 가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이 핵심인데 이 수출주들이 공정한 자유무역 환경에서 할 수 없으니 이 대내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푸틴과 그다음에 시진핑과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전 세계가 이제 화해히 좋게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행복하게 갑시다 이런 시대로 다시 가지 않는 이상 그죠? 우리나라는 그럼 자연스럽게 갇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걸 먼저 좀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기 박스권이라는 거는 기준을 되게 좀 잘 잡아야 되는데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은 안 좋은 거냐 이거예요. 박스권은 안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략만 다르면 돼요. 박스권은 뭐냐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하락장으로 안 간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하락장으로 안 간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수출이 중심이잖아요. 그 반대로 공정한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상방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돈은 버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광이나 서비스 그리스나 뭐 필리핀처럼 관광객이 놀러 오지 않게 되면 돈 버는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 필수품들. 그죠? 글로벌 임금 88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된 소비재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납품을 해서 버는 구조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돈은 벌 수 있는 건데 이게 양과 질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환경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돈은 벌기 때문에 바텀은 계속 유지해주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요 구간에서 투자 주체들이 어떻게 돈을 벌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만약에 갖춰진다면 돈을 버는 구조가 유동장세 때와 유동성이 부족했을 때는 전략이 다를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 수 있게끔 하는 건 유동장세인데 지금처럼 유동성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이라면 투자 주체들이 대한민국이 장기 박스권이라고 딱 결정을 쾅쾅쾅 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거예요. 10,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면 돈을 못 버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를 계속 하는 게 10,000원짜리 주식을 일부러 7,000원이나 여러분 6,000원으로 만든다고요. 일부러 신저가를 만든다고요. 일부러 신저가를 만들어야 돼요. 돌발 악재가 나와야 되고 그래야 돈을 법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식을 팔지 않게 되면 수수료 수입이 생깁니까? 강제로 청산을 시키거나 떠나게끔 그 사람들이 만들어진 돈을 번다고. 우리는 그걸 역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거나 급락이 나면 두렵잖아요. 또 급등하면 돌파될 거가 막 흥분해. 그게 아니라고 그냥 장기 박스권이구나. 투자 주체들의 의도. 니들 요런 시스템으로 돈 벌 거지? 그래서 악재나 폭락이 나올 때만 사는 거고 고점이 돌파되면 좀 수익 병행하는 거고 수출주가 중심에 서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심플하고 나머지는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투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 그래서 7,000원, 6,000원 정도 흐름이 나오면 또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요런 게 여러분 안 나왔을까요? 요런 흐름이 2011년도에서 16년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2011년도 그 미국 소비 애축이 무너지면서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을 했었을 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1,800에서 2,050으로 5년 박스였거든요, 여러분. 자, 근데 이 5년 박스가 이런 구간에서도 박스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막 붕괴되거나 전지점 되면 이거 하락장으로 예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하락장으로. 근데 100조는 버니까 그냥 매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죠? 요때는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나지 않았었을 때니까 랠리는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요런 거 자체, 요런 구간에서만 매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런 구간. 폭락이 나왔을 때만 반등 나와가지고 한번 좀 챙겨주고, 요런 구간으로는 폭락이 나왔을 때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려면은 현재 지수의 밴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설정하느냐, 지수 기준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좁은 박스의 기준과 큰 박스의 기준, 이건 기업의 이익에 따라 좀 달라질 거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타켓으로 할 것이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돈이 10조 시장이 아니라 7조, 8조밖에 없으면 7조, 8조밖에 없으면 돈이 적잖아요. 그럼 주변주로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1등주나 산업 중심주 물려 있어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해당하는 주식이 뭐예요? 트럼프 2.0 시대 우주항공, 그 다음에 조선주 없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사라고 했어요? 건설기계 사라고 했잖아요. 영웅 노래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바이오제약은 히어로가 바뀌었다. 알테오젠 이런 신약, 유한양이 아니라 뭐다? 위탁, 삼바나, 그 다음에, 시밀러다. 셀트, 얘네들이 안 키우면 여러분 바이오 안 살아난다? 얘네들만 사고 팔 생각을 하는 거야. 언제까지? 전체 자금이 10조 이케 늘어나기 전까지. 자, 다시 종합주가 지수가 2,440, 요 부근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2,500에다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거 어제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던 전략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세 마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꼬리를 달거나 대기 매수가 나와야지 바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시장이 재미가 없겠죠. 후발주가 재미가 없지. 후발주가 재미없지, 여러분. 우주항공을 하라니까? 오늘 조선주 튀잖아요. 그럼 조선주 따라갈 거예요? 건설기계 하라고 했잖아. 영웅 노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낙폭 시작이 되면서 등락이 되면 또 어디 해야 돼? 바이오. 다 합니까? 위탁 생산하고 시밀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정나면 또 전력주 하는 거고. 여기서는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들만 하는 거예요. 수혜주들만. 왜? 내년도 1월 달에 트럼프 이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 중심에서 벗어납니까? 코로나 때 바이오 안 하신 분들 어떻게 됐죠?
배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배터리 고점이다 했던 분도 어떻게 됐어요? AI 시대 때 한미 반도체 거슬렀던 분도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 2.0인데 우주 안 갈 겁니까? 건설기계 안 할 거예요? 바이오 중심 버리고서 주변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시장에 대해서는 딱 박스권의 기준을 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자금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00이 무너지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출주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신적 가나온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살 생각해야 돼. V자 급반등 나올 수 있어요. 왜? 시중 물량이 3번째 나오는 거거든.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근데 좋은 기업을 잘 사야 되는 거예요. 제 전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전략을 강조를 많이 해주시네요. 그리고 장기 박스권이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이었습니다.